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SMIC, 네덜란드 업체와 장비 계약 연장, 미 제재 완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SMIC가 ASML, 네덜란드 업체인 ASML과 생산 장비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미 제재 완화로 갈 것이냐?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말기 당시 시작되었던 미국 정부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던 SMIC가 반도체 위기를 통해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SMIC는 네덜란드 업체와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구매 계약을 연장하는 데 성공을 했죠. 또 미국 정부도 자국 반도체 설비 재료 업체들이 SMIC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건의 수출 승인을 내준 것으로 전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SMIC를 대상으로 한 제재가 일부 약화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4일날 중국 반도체 전문 매체인 지웨지언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SMIC는 전날 늦은 오후에 낸 성명을 통해서 2020년 12월 31일로 끝날 예정이었던 네덜란드 ASML과의 대량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좀 웃긴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3월 4일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 1월 31일날 끝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했다고 하는데 이 연장 계획은 언제 했을까요? 이 연장 계획은 언제 했을까요? 자, 보시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났을 때가 언제예요? 11월 달이죠? 예, 11월 달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연장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언제가 됐을 거냐? 2020년에 됐을 가능성이 높죠. 2020년 내에 2020년 안에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발표를 왜 이 시점으로 했을까요? 자, 그러면 이게 미국 장비 회사들이 지금 허용이 됐어요. 이 내용과 이게 무관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항상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 발표 시기 그리고 행동했던 시기 이것은 다 연관이 있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려요. 그런데 이 발표 시기가 4일날이고 그리고 지금 내부 제재를 하자 네덜란드 업체에 제재를 가해서 완전히 목을 눌러서 중국의 SMIC를 눌러 없애버리자 라는 이 내용과 지금 이게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SMIC는 최근 1년간 ASML에서 공급받은 장비 가격이 총 12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3,500억 원에 달했다는 내용도 같이 공개했어요. 이 내용이 또 무엇이냐? SMIC는 최근 1년간 ASML에서 장비를 공급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장비를 공급받은 것은 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끝날 예정이었던 그 장비 공급 계약 때문에 공급을 받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EUV 장비를 받는 대신에 ARF 공정으로 사용되는 장비를 대신 받았죠.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이번에 연장이 됐던 것은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반하는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의 연장 계약은 작년 12월 미 상무부가 중국군과의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SMIC를 수출 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린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금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바이든 정부는 막을 의지가 전혀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SML은 지금 첨단 노광 장비를 세계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이죠. 물론 노광 장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어디가 좀 많이 하고 있냐면 ASML과 니콘 그리고 캐논 이 회사들도 지금 노광 장비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EUV 노광 장비는 지금 ASML밖에 안 만들죠. 지금 니콘과 캐논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늦은 바가 있어요. 그러나 옴스트롱 있죠. 이 다음에 옴스트롱이 나오는데 이 옴스트롱은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TSMC, SK 하이닉스와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서로 ASML의 장비를, 노광 장비를 확보하려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슈퍼올로 불리고 있어요. 돈을 주고 사오면서도 절절매고 있죠. 이번에 하이닉스가 5년간 20대의 노광 장비를 들어오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슈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제품을 생산을 하려면 실리콘 웨이퍼에 EUV와 같은 파장이 짧은 광원을 비춰서 극도로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어야 하는데 이때 쓰이는 장비가 ASML의 EUV 노광 장비. 예, 그렇습니다. 다만 ASML 측에서 이렇게 말했죠. SMIC에 공급하는 것은 최첨단 EUV 노광 장비가 아니라 이보다 좀 더 구형인 DUV, 말하자면 Deep Ultraviolet Lithography, 공정 노광 장비가 제공될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 입장, 공화당의 입장이겠죠. 민주당의 입장일지는 모르겠지만 달갑지 않은 미국의 속내입니다. 좀 보면 미국의 제재 속에서 ASML이 SMIC와 계약을 연장을 하는 것은 미국 측으로는 그리 달가운 소식이 아니죠. 익명을 요구한 미국 반도체 기업 유무는 로이터 통신에 이는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인 NSCAI의 권고에 전면으로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발표 시점이 참 웃겼어요. 지금 NACIA가 공고를 한 이것을 가지고 지금 ASML에 목을 짓누르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발표가 딱 나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슈와 관련해서 동맹들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큰지를 보여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도에 국방수권법에 따라서 설치되었던 지금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 NSCAI는 최근 낸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 일본과 협력해서 중국의 핵심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를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권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바로 깨져버렸죠. 이는 이번 계약 연장은 이 보고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 미국 회사들이 이번에 14나노 공정 이상에 적용되는 기기들을 지금 장비 수출을 허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동차 반도체 부족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SMIC의 장비 수출 허가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조차도 이미 SMIC의 일부 장비와 재료 수출 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업계에 대한 대답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반도체 부족 때문에 일부 수정을 했죠. 일부 수정을 하면서 지금 수량이 줄어드는 분야가 어디냐면 지금 DDI, PMIC, 말하자면 TV 아니면 전력 반도체. 전력 반도체는 꽤 많은 부분에서 들어가요. 꽤 많은 부분에서 들어가는데 뭐 DDI와 같은 경우는 TV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데 들어가죠. PMIC와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 그리고 IT 제품 이런 곳에 다 들어가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을 따로 해결을 해봤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SMIC를 키워버린다라는 이러한 측면이 있죠. 실제로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NBC마저 미국 제재로 어려움을 겪던 중상구어지라고 하는 SMIC가 차량용 반도체 대란을 계기로 되살아나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썼어요. 올해 들어서 일어난 자동차용 반도체 대란이 SMIC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것이죠. 이는 상대적으로 구식 기술에 적용하는 차량용 반도체의 특성상 SMIC가 잘 만드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굳이 높은 기술을 요하지 않아요. 튼튼하게만 만들면 돼요. 그리고 또한 연수가 20년 이상만 끄떡없이 사용해주는 것이면 돼요. 열에 강화해야 되고. 그래서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지만 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자동차 반도체에 특화된 기업들만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세계에서 울고 있으니 지금 TSMC, UMC 이런 업체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입장이죠. 이것이 지금 DDI 부족 그리고 PMIC의 부족까지 지금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산업 전반적으로 자동차 반도체의 부족이
스마트폰까지 영향이 가버리게 된 이 상황입니다. 특히 5G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PMIC가 4G 스마트폰보다 몇 배 더 많이 필요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5G 스마트폰이 날개선 치듯이 지금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4G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PMIC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DDI도 더 많이 들어간다. 라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SMIC의 차량용 반도체 주문량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대규모 증설도 추진 중이지만 장비가 없어서 증설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과 네덜란드 업체의 반도체 장비의 공급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최첨단 미세 공정을 제외한 일반 성숙 공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미국 설비 공급상들이 최근 SMIC 대상 제품 공급과 현장 지원 서비스를 이미 재개했다라고 하면서 SMIC 경영 전망에 한층 밝아졌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나노 이하 공정 진출에는 어려움을 겪을 듯 해 보입니다. SMIC는 중국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반도체 자급, 반도체 굴기 실현의 최전선에 있는 파운드리 업체이죠. 미국의 미중 신냉전 속에서 미국의 기술 압박에 곤란함을 겪고 있던 중국은 대규모 공적 자금을 SMIC에 투자를 해요. 그리고 파격적인 세대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회사를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죠. 현재는 14나노 공정 제품까지 생산하고 있으나 SMI 기술력은 세계 1, 2위 기업인 TSMC, 삼성전자와의 수준을 보면 이곳은 한 5나노까지 만들기 때문에 한참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SMIC는 14나노 공정 개발 이후 10나노를 그냥 건너뛰고 7나노로 직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ASML로부터 EUV 노광 장비 수주까지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방해로 제품 취득에는 성공하지 못했죠. 여기에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로 인하여 이제는 10나노 이하급의 미세 공정 반도체 기술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책을 선회해서 7나노까지 바로 직행을 하려다가 연내 12나노 선당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미세 공정 연구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10나노 이하 공정의 기술이 습득하기 어려워서 이 회사가 최첨단 미세 공정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으로서는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ASML도 SMIC의 최첨단 EUV 장비 대신에 이보다 한 단급 낮은 DUV 장비를 팔기로 한 것도 미국의 제재를 의식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술력을 습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7나노 플러스 공정까지 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더 공정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에요. 로이터 통신도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네덜란드에 압력을 가해서 EUV 장비의 SMIC의 판매가 취소되게 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당시 수출 면허를 불허했고 최근까지도 다시 승인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SML 입장으로서는 놓치지 않고 싶은 중국 시장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ASML은 2020년 런웨이 보고에서 미 중 대립으로부터 인해서 지금 수출 규제로 인해 세계 무역이 글로벌화해서 지역화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벌써 우리의 수출과 특정 고객용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기 특정 고객이라면 거의 SMIC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 ASML 매출액은 140억 유로, 한국 돈으로 18조 9,930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 중 중국이 17% 정도로 최대 수출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대만과 한국이 뒤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이 최대 수출 시장이에요. ASML 입장으로. 그래서 중국 시장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는 지금 가장 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 연장도 그 연장선상에서 좀 보면 괜찮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미국의 SMIC 제재가 정말 어려워져 가고 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결국은 산업 전반의 문제로 퍼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 벌어지고 있죠. 이번 차량용 반도체 문제는 단순히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 그 같은 스펙, 말하자면 8인치 생산 라인에서 8인치 웨이퍼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것이 보통 보면 DDI, 차량용 반도체, PMIC,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미지 센서와 같은 경우는 고사양으로 가면 갈수록 나노수가 조금 더 낮은 나노로 쓸 수 있겠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PMIC와 DDI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생산이 다 되고 있죠. 가격 때문입니다. 이게 가격이 올라가게, 물론 12인치 웨이퍼로 생산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면 가격이 거의 2배로 뛰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12인치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한 저에게 많은 댓글도 달아주셔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